통합과학 23번째 차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관성, 운동량, 그리고 충격량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런 경험은 한 번쯤 해봤을 텐데요. 버스에 타 있을 때 정지해 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을 합니다. 그럼 몸이 어떻게 돼요? 뒤로 쏠리게 되죠. 반면에 달리고 있던 버스가 급 정지를 해요. 그럼 몸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모두 관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럼 관성이 무엇이냐? 관성은 외부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즉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0일 때 물체가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는다면, 즉 운동 상태를 억지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요. 운동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성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정지 관성이에요. 정지 관성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지해 있던 물체는 그냥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입니다. 반면에 운동 관성은 운동해 있던 물체는 계속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그런데 운동 상태라는 것에는 운동 방향과 속력이 포함이 되죠. 그러면 운동하는 속력이 일정하고요. 이전과 같은 속력으로 계속 운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운동 방향도 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그 방향으로 운동을 하려고 해요. 그럼 운동 속력과 방향이 일정해요.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 직선 운동이겠죠. 자, 그럼 이런 관성을 가지고 선생님이 아까 예시로 들었던 현상을 설명해 보면, 정지해 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 우리 몸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정지 관성으로 인해서 몸이 뒤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정지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그 버스와 같은 방향과 속력으로 계속 운동하려는 운동 관성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 관성이라는 것도 크기가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어볼 건데, 질량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체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질량이 1kg이고 다른 하나는 100kg이에요. 자, 그럼 이 두 물체 중에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더 어려운 것은 어떤 물체일까요? 당연히 질량이 더 큰, 질량이 100kg짜리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어렵겠죠. 자, 그런데 우리 관성이 뭐라 그랬어요? 관성은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래요. 그럼 관성이 크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거겠죠. 그럼 이거 두 개 중에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게 누구예요? 얘죠. 그럼 관성이 큰 것도 누구예요? 네, 이 질량이 큰 물체가 관성도 크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관성은요,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관성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운동량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이걸 그냥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강도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이 운동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일단 운동량의 기호는 P입니다. 그리고 질량 곱하기 속도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량은 커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시로 하나 들어보면, 자, 어떤 두 개의 공이 선생님한테 날아옵니다. 같은 속도로 날아와요. 그런데 하나의 공은 질량이 굉장히 가볍고요. 다른 하나의 공은 질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럼 두 공이 날아올 때 어떤 공의 운동 강도가 더 세다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질량이 무거운 공이 날아올 때 훨씬 더 운동 강도가 세다, 더 위협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이번에는 질량이 똑같아요. 두 개의 공이 날아오는데 같은 질량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공은 굉장히 천천히 느린 속도로 날아오고요. 다른 하나의 공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옵니다. 그럼 어떤 공의 운동 강도가 세다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빨리 날아오는 공이 훨씬 운동 강도가 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량의 단위로는요, 질량과 속도의 곱이기 때문에 질량의 기본 단위 킬로그램, 그리고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운동량의 방향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운동량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방향을 포함한 요소가 뭐가 있죠?
속도가 있죠. 속도. 질량은 방향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속도는 방향을 포함하는 벡터 값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충격량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운동하는 두 물체가 충돌하는 상황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충격량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하는 두 물체가 충돌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두 물체는 충돌하는 시간 동안 서로에게 힘이 작용하여 충격을 받게 되겠죠. 자, 이때 물체가 받게 되는 충격의 정도를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충격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일단 기호는 I로 씁니다. 그리고 충돌하는 물체가 받게 되는 힘에다가 이 받는 시간을 곱해서 우리는 충격량을 구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힘을 받는 시간이 그냥 t가 아니라 시간 변화량, 델타 t로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고요. 그럼 충격량의 단위는요. 힘의 단위가 뉴턴이죠. 그리고 시간의 단위는 세크입니다. 그래서 뉴턴 세크.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충격량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운동하는 두 물체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충격량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하는 두 물체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충격량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는 두 물체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두 물체는 충돌하는 시간 동안 서로에게 힘이 작용하여 충격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이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를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충격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기호로 I라고 쓰고요. 충격량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 곱하기 그리고 그 힘을 받는 시간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충격을 받았을 때, 충돌을 했을 때 그 물체가 받게 되는 힘이 크면 클수록 충격은 당연히 커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힘을 받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그 충격도 당연히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량의 단위는 힘의 단위가 뭐죠? 뉴턴이죠. 그리고 시간의 단위는 세크. 그래서 뉴턴과 세크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자, 충격량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충격량의 방향은 이 충격량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방향을 포함한 물리량은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